난 블랙. 자, 간다. 그런 것 같이 점 P가 X축 위를 움직이고 점 Q가 Y는 10 위를 움직인다. 그때 최소값 찾기. 얘들아, 마지막에 물어본 게 뭐야? 거리와 거리의 합의 최소다. 맞지? 자, 이거 뭐라 그랬어? 저 점들 중에 움직이는 점이 있니 없니? 있습니다. 맞죠? P가 X축 위를 움직이고요. Q는 Y축, Y는 10을 움직이고요. 맞죠? 그러면은 뭐 하라 그랬어? 어떤 점이 있고 어떤 점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X축 위에 있는 어느 한 점에 대하여 AP, BP의 합의 최소를 어떻게 구한다? 그렇지. 둘 중 하나를 P가 움직이는 직선에 대해서 대치 이동시킨 다음에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아지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결국 이 거리의 합의 최소, 즉 일직선. 맞지? 자, 누가 움직인다고? PQ. 그러면은 P가 움직이니까 P에 대해서 누구를? A를 대칭을 시켜놓을까? 노란색 맞아. 대칭을 시켜놓을까? 여기가 어디야? 0, A 프라임. 0,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누가 움직여? Q가 움직이잖아. 그러면 고정되어 있는 점을 뭐야? 왜 X야? 손이 벌벌 떨리나? 자, B를 자, 가자. B를 어떻게 하자? 10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키자. 자, 우리가 Y는 10에 대한 대칭이동을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안 배운 건데 물어본다. 그럼 뭘까? 맞춰봐. 이거지. 결국 X좌표가 움직이겠니? 아니지. X좌표는 그대로일 거 아니야. 그 Y좌표가 여기가 7, 여기가 10, 여기는 13. 그렇지. 10이 가운데 있으면 7이 여기 있으면 여기 거리 3이잖아. 그 3만큼 올라가면 되잖아. 맞죠? 13. 반성해야지.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길이는 결국 최단 거리는 일직선 거리. 누구? 얘랑 얘 사이. 알았죠? 20, 15, 3대 4대 5, 25. 알았죠? 끝. 대승? 대승? 네. 다음. 47번. 아우, 시끄러워. 떼떼떼떼떼떼떼. 가자. 네, 사다리꼴, 넓이. 다음 보기가 있네. 아이씨. 자, 무시하는 걸로. 그림을 겹쳐 그려놔야겠다. 응. 사각형. 여기도 정사각형이야? 네. 정사각형. 사다리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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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 S4, S3, S2, B, C, F, G까지만 써놓자. 가자. 한 명의 길이가 4, 한 명의 길이가 2. 갑니다. A2의 제곱 더하기 CG의 제곱, CG가 어디냐? 아, 여기. 는 BF 더하기 DH. 다시 뭐라고? A2의 제곱과 CG의 제곱. 웃어? 자. 그 다음에 BF 제곱과 D. 얘들아. BF, DH, 이게 D지. DH. 그 다음에 AECG.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제일 쉬운 방법이 뭐야? 두 가지 방법이 있겠지. 제곱과 제곱을 하고 있는 저 녀석을 변의 길이로 가가지고 뭔가 도형에 대한 질문을 할지. 아니면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봐가지고 좌표로 갈지. 뭐가 답이겠어, 당연히. 틀렸다잖아. 제가 틀렸다잖아. 뭐야, 그럼? 좌표겠지. 네, 좌표겠죠? 가자. B의 좌표를 빵으로 잡아봐. C는 4,0 알 수 있잖아. D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A도 마찬가지. 문제는 어디야? EFGH. 얘네들의 좌표는 어떻게 잡을까?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둘 중 하나를 미지수로 잡아야 될 거야. 뭐를 미지수로 잡을지 너희들의 자유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선분의 길이들을 미지수로 잡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는 나는
얘의 x좌표를 미지수로 잡을래. a, b를 잡자. 그러면은 g는 a 플러스 2, b가 되겠지. e는 a, b 플러스 2가 되겠지. h는 a 플러스 2, b 플러스 2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아까 말했던 이 AE, CG, BF, DH라는 선분의 길이를 다 AB와 AB겠네. AB로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가보자. AE의 제곱이 뭐예요? 그리고 CG의 제곱이 뭐예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인데 제곱을 할 거니까 루트 바로 안 쓸게 그냥. AE는 뭐지? X좌표, Y좌표 잘 보면은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2의 제곱. CG의 제곱은 뭐죠? A-2의 제곱 더하기 B제곱. 두 번째, BF 제곱과 전개 일부러 안 했다. DH 제곱도 가보자. BF 제곱은 뭐예요? A 제곱 플러스 B 제곱. DH는 뭐예요? A-2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 전개할 필요도 없이 누가 봐도 똑같죠? 패스. 끝. 기억은 참. 니은 아씨 저거 안 지웠네 어제. AE와 BF의 선분의 길이가 똑같다면 네, 낙서예요. 불연속인 함수를 그리고 있었어요. 이거 보여? 까치발 들어야 돼. 얍! 아, 되긴 되네. 자, 가자. 어쨌든 AE와 BH가 똑같다면 야, AE와 BH가 똑같다면이라는 말이 뭐야? 제곱끼리 똑같다. 맞죠? 그럼 뭐야? A제곱 더하기 B-2의 제곱이랑 BF 제곱은 뭐야?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랑 그 말은 뭐야? 얘랑 얘가 똑같다는 얘기네. 맞니? 누가? 정확하게는 B제곱이랑 B-2의 제곱이. 그럼 속의 것들끼리 비교하면 딱 두 가지지. B랑 B-2가 똑같거나 B랑 E-B랑 똑같거나. 그럼 둘 중에 뭐겠어? 당연히 얘겠지. 얘는 아니니까. 얘는 뭐예요? B는 1입니다를 말해주는 거네. B가 1이면이라고 한 거지. 그러면 뭐다? CG랑 DH를 비교해보래. 자, CG랑 DH 비교하는 것도 역시 선분의 길이 말고 제곱끼리 비교하러 갈까? 오케이? 자, 간다. CG 제곱이 뭐예요? A-2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B제곱. DH 제곱은 뭐야? 어디 갔어? A-2의 제곱이랑 B-2의 제곱이랑 같냐 다르냐? 뭐야 이거? 안 구해줬어도 되네? 당연히 똑같잖아. 방금 얘네들이 같다고 했잖아. 그죠? 니은도 참. 그냥 약간 무슨 느낌? 그냥 좌표만 잡아주고 나면은 약간 무지성 연산 느낌. 뭔 말 알? 자, 그 다음 마지막 S1, S3 그리고 S2, S4의 합도 같냐? 역시 뭐 해봐야 돼? 또 무지성 연산이겠지. S1에다가 S3를 더해보자. 어디 갔어? S1, 3. 요거네. 마주보는 두 개. 왠지 딱 봐도 같을 것 같다. 그치? 자, 어떻게 구해? 이거 선분의 길이. 윗변 2, 아랫변 4. 윗변 2, 아랫변 4. 다 똑같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2 더하기 4. 바로 묶어버릴게. 그럼 결국 답은 뭐다? 남은 건 뭐다? 높이 더하기 높이 아니겠냐? 요 높이가 A죠. 요 높이는 뭐예요? X좌표에서 X좌표를 빼기만 하면 되니까 A-2라고 했을까? 아니지. 2-A지. A가 사라져버리네. 그치? 맞지?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당연히 요 둘의 합은 요걸 뺀 거니까. 그치? 얘가 2고 얘가 4니까 당연히 2죠. 두 번째, S2, S3의 합도 그러면 똑같지 않을까? 얘도 윗변, 아랫변 2, 4, 얘도 윗변, 아랫변 2, 4. 2 더하기 4, 2 더하기 4, 6 다 묶어버리자. 그럼 남은 것도 또 높이의 합인데 높이가 또 뭐야? 4 빼기 2잖아. 요 두 개니까. 맞죠? 끝. 당연히 같네. 이거 참. 하고 끝. 답은 그느듯 다 맞네. 됐음? 예. 직방 가보자. 세 문제. 잘했네. 이제 하이하이는
그래요. 아까 찬주가 오면서 나한테 오다가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쉬운데 안 풀려요. 이게 킹받아요. 정말 야 잠깐만. 근데 너네 그 내 친구 중에 스텝 3는 질문 없니? 추가로 푼 사람이 없니? 예전에 했었던 건데 다시 한번 풀어보라는 식으로 프린트 줬었잖아. 언제 건드리려고? 음. 찬주는 뭐 답지를 보면은 뭐? 그 지를 보고요. 네. 그 자리에서 같이 놓고 다시 풀어본 다음에 풀이를 다 지우고 다음날 다시 풀어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풀리면 통과하고 아니면 반복을 하는 거예요. 쫄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네. 오케이. 잘하고 있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뭐냐면요. 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번 주에 기숙사에서 수학밖에 안 했어요. 다 참된 학생입니다. 뭐? 참된 자세입니다. 맞지? 요즘 뭐 수학으로 대학 가고 수학으로 다 결정되는 시기 아니야. 자, 가자. 35번. 4, 마이너스 3을 지나면서 1, 4분면을 지난다. 가보자. 알았어, 미안해. 4, 마이너스 3 여기 있다, 그죠? 근데 얘가 1, 4분면을 지난대. 그럼 뭐야? 얘보다는 더 이렇게 되면 되겠다, 맞지? 뭐 하면 돼? 얘가 뭐야? 기울기가 얼마짜리? 4분의 3짜리. 미쳤나봐. 마이너스 4분의 3짜리. 맞죠? 그거보다 기울기가 더 뭐 하면 된다? 내려가면 된다. 작으면 된다라는 얘기잖아. 왜요? 난 뭐 잘못했니? 그리고 또 있죠. 이게 다가 아니죠. 왜? 이게 뭐예요? 시연아? 그렇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얼마예요? 0이요. 그거보다 살짝만 커지면 어때? 언젠가는 1, 4분면 뚫고 지나가지 않겠냐? 맞지? 됐죠? 자,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점점 커져가다 보면 어때? 이런 식으로도 될 수 있을 거야. 맞지? 자, 간다. 근데 우리한테 이런 여러 가지 직선들 중에서 뭐 한대? XY축으로 둘러싸이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봤는데 3밖에 안 되는 뭔가가 있대. 그 말은 뭐야? 이거는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아무리 넓이를 작게 만들어 봐도 기울기 일자리 이걸 거야. 누가 봐도 밑변의 길이가 어때? 예를 들어 밑변을 이거라고 하면 4보다 크지. 높이도 어때? 3보다 클 거 아니야. 그럼 넓이가 뭐보다? 6보다 큰 놈들이잖아, 다. 그럼 이거는 아니네.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에서. 맞지? 여기에서 넓이가 얼마? 3밖에 안 되는 뭔가가 있대. 뭐 하면 되겠다? X절편, Y절편 찾아가 보자. 자, 어쨌든 그럼 뭐다? 기울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Y는 M, 기울기 몰라? X-4-3이라고 쓰자. 그래 놓고 나서 M은 일단 뭐 한다? 마이너스 3보다는 작은 범위에 있는 거야. 맞죠? 그런 놈을 찾고 싶은데 그 중에서 우리 뭐 X절편, Y절편 찾아봐야지. 1사분면에서 만날 거니까 어때? 1사분면에 둘러싸인 거니까 어때? X축, Y축, X절편, Y절편이라고 해야 되지. 그지? 응, X절편, Y절편을 전부 다 찾아보자. 어서 오세요. 와, 1시간 늦었네. 30분 늦었네. 자, X절편 어디에요? Y절편 어디에요? 여보세요? 나 누구랑 얘기해요? Y절편 뭡니까? 마이너스 4m-3입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작은 음수니까 당연히 양수 나오겠지. 이거 자체가 뭐 높이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어쨌든 밑변 찾자. X절편, Y좌표가 뭐가 되도록 하는, 0이 되도록 하는 놈 찾기. 그럼 뭐야? 4-m분의 3이면 되겠다. 맞지? 플러스네? 됐죠? 예. 자, 그럼 이게 뭐다? 높이겠지. 네, 밑변이다. 밑변이겠지. 얘가 높이겠지. 그럼 2분의 1 곱하기 뭐 곱하기 4 플러스 n분의 3 곱하기 뭐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3. 그게 얼마다? 3이다.
풀면 답이겠네. 양변에 2m 배 해볼까? 그러면 2배는 얘는 사라지게 하고 m배는 여기. 그럼 뭐예요? 4m 플러스 3.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4m 플러스 3. 는 얘는 얼마? 6m. 됐음? 양변에 2m 배. 그럼 전개해보면 뭐야? 16m 제곱. 24m. 24m. 아이, 귀찮아. 16m 제곱 플러스 30m 플러스 9. 인수분해가 안 되죠? 4, 4, 3, 3. 응, 안 돼. 뭐야? 인수분해 제발 되어주세요. 되냐? 2833? 오, 땡큐. m으로서 가능한 수. 일단 요것만 보면 두 개입니다. 맞죠? 마이너스 8분의 3이 하나 있고 마이너스 2분의 3이 하나 있어요. 둘 중에 누가 맞을까요?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작은 거니까 얘가 맞겠지. 됐죠? 끝. 그럼 답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3,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전개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3. 이렇게 답이 나와 있나? 일반형으로 나와 있진 않지? 요게 답입니다. 아무튼 됐지요? 어때요? 정말 쉽죠? 45번 갑시다. 아이, 답 객관식으로 완벽한. 자, 가자. 제곱 더하기 제곱의 합을 최소 구하기. 이건 뭐예요? 내가 2차식의 최대 치수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했죠. 만약에 저 P가 뭐 직선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P에 대한 언급이 없어. 그러면은 아무런 점이니까 A, B의 중점이면 된다 였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2차식의 최대 치수를 움직인다 했어. 그래서 뭐야? 이거는 2차식의 최대 치수 2차식을 써줘야지. 그럼 P의 좌표를 뭔가 미수로 표현을 해달라는 얘기 아닐까? P의 좌표를 뭐로 잡을까, 준우야? 그래. 3. 예? 자, 나 뭐야? 반문이 들어와. 자, 어떻게 잡을까? 그냥 제일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뭐야? 뭐 3A, 아니 뭐래? A, 하면 되는 거지. 그지? 물론 분수 때문에 귀찮기는 해. y좌표 구해보자. 뭐예요?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4분의 25거든. 그 y좌표를 뭐? 마이너스 4분의 3a 플러스 4분의 25 라고 잡아주면 되겠다. 그지? 이게 제일 단순한 방식. 그냥 별 생각 없이 푸는 거. 알았죠? 근데 머리를 조금만 쓰고 싶다. 그럼 뭐 하겠어? 4a 콤마라고 잡는 사람들도 있을 거다. 그러면 조금 더 심플해지거든. 뭐 그게 별다른 건 아니니까 그냥 이대로 갈래요. 그러면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 찾자. 그럼 뭐야? A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3A 플러스 4분의 25의 제곱. 이게 뭐야? AP 제곱. 맞죠? 두 번째 BP 제곱 하자. 그럼 뭐야? A 마이너스 3의 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3A 플러스 4분의 25의 또 제곱. 배웠는가? 배웠는가? 예, 이 녀석의 최대 치수. 최소값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전개를 할 때 a제곱 9, a제곱 9만 남고 플러스 6a 마이너스 6a는 사라질 거니까 무시. 그럼 뭐야? 2a 제곱에 플러스 18이라고 일단 바로 쓰자. 알았죠? 요 두 개만 먼저. 그 다음에 이 녀석 갈 겁니다. 자, 그럼 뭐야? 2배 하면 되잖아. 맞지? 누구에 대해서? 이거 제곱에 대해서. 아이고, 16분의 9a 제곱. 16분의 625. 마이너스 뭐야? 2배. 8분의 75. A. 이 녀석의 뭐 찾기? 최소값 찾기. 알겠죠? 자, 그래서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A로 잡는 게 훨씬 쉽다. 이건 너무 지저분하잖아. 알았지? 그나마 Y좌표를 좀 심플하게 하려고 A, B를 빵빵으로 주기는 줬는데 별 도움은 안 되고. 아무튼 알겠죠? 예. 풀이는 안 할랍니다. 니들이 하세요. 축 찾아주시면 됩니다. 축 찾아서 대입을 해야지 이제 미친 문제가 된 거지. 알았음? 알았음, 슴슴. 가자. 생각보다 최고난도 문제에서 질문이 거의 없다. 지금 두 개가 다 아니야? 평면 하나, 직방 하나. 최고난도 문제에서. 자, 뭐 갑시다.
선분 PR의 길이를 마지막에 찾는 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맞죠? PR의 길이. 이것도 뭐겠어? PR의 길이. 거의 뭐 좌표평면상에서 P의 좌표, R의 좌표 찾아주세요 아니겠냐? 그지? 둘 다 Y좌표는 똑같으니까 X좌표의 차, 뭐 이걸로 가도 되고, 맞지? 좌표표만 아마 만들어야 될 것 같기는 해. 뭐 어쨌든 일단 뭘 만족하는지 좀 보자. 일단 좌표표 만들고 시작할까? PQ, PS 이런 거 다 찾아야 되잖아. 4,0이고요. 0,6이고요. 6,6이고요. M은 DC의 중점. 왜? 4,6이라니까? 잘못 들은 거야. 얘는 4,3입니다. 맞죠? 됐죠? 그렇지. 오케이. 편집할 거야. 대각선 AC 위에 있는 임의 한 점 P에서 세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QRS라고 한다. 그때 일단은 PQ랑 PS가 똑같다. 그런 P가 있나 봐. 상당히 귀찮은 문제네, 이거. 직선 방정식을 두 개나 다 찾아야 되네. 아휴, 상당히 귀찮은 문제구나, 이거. 자, 요 직선의 방정식 뭐예요? 뭐 4분의 x 플러스 6분의 y는 1 해도 되고 맞지? x좌표 y좌표는 4, 6으로 주어진 거니까. 아니면 뭐 y는의 형태를 바로 정리를 해도 좋고. 어쨌든 양변의 몇 배? 12배. 그러면은 뭐 하자? 12배로 가자. 12배.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12는 0으로 가자. 알았죠? 자, 어제도 이런 직선이 있어요. 이 위에 뭐가 있어요? p가 있어요. 여기서 PQ와 PS의 길이가 똑같대. PQ의 길이는 뭐야? 그냥 P의 Y좌표를 잡으면 되고. 문제는 뭐? 이게 문제지, 이게. 이거 뭐 해야 돼? 정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럼 이거 뭐 해야 돼? 직선 찾아야 됩니다. 기울기요. 4분의 마이너스 3이요. 마이너스 4분의 3이요. 이 마이너스 4분의 3 되게 좋아하네. Y는 마이너스 4분의 3X에 플러스 6. 됐지? 이 위에는 점 P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P의 Y좌표와 같다. 하면 끝나네. 그럼 이제 뭐 P의 좌표를 잡아야지. 아까처럼. 또 뭐 해? 또 A 콤마 하면 겁나 귀찮은 거 알겠죠? 그래서 얘 뭐 해? 2A 콤마 해보자. 2A 콤마 뭐예요? 마이너스 3A 플러스 6으로 가면 그나마 분수는 아니다. 그치? 어쨌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거리? 이 직선까지 거리를 찾기 위해서 저 직선의 방정식을 1번형으로 고쳐볼까? 그럼 뭐야?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24는요? 됐나요? 까지의 거리 뭐야? 5분의 데이 6a 마이너스 12a 플러스 24 빼기 24 절대값 24는 사라지고요. 와 y좌표가 똑같다. 알았음. 끝. 그럼 답 뭐야? 절대값 6a가 마이너스 15a 플러스 30과 같으면 되잖아. 그럼 두 가지로 풀면 되지. 진짜 같은 거. 뭐랑 뭐가? 6a와 마이너스 15a 플러스 30이 같은 거. 두 번째, 6a와 15a 마이너스 30이 같은 거. 를 만족하는 a를 찾아가 볼까? 뭐야? 7분의 10이지. 21. 맞지? 여기서 나오는 a는 뭐야? 9a는 30. 3분의 10. 두 개의 a가 가능하네. 자, 둘 중에 뭐가 답일까요? 뭐가 답일까요? 왜 두 개나 생길까? 저쪽에도 있을 수 있구나. 아닌가? 지금 우리가 y좌표랑 이거겠네. 얘가 맞다, 그치? 왜? 얘 틀렸잖아. 왜? 얘가 일단 양수여야 되잖아.
맞죠? A는 2보다 작은 걸 잡았어야 되죠? 얘는 틀렸습니다. 뭐라고 아까? 3보다 크다. 3보다 크다는 도 저기서 튀어나온 거야. 얘가 양수입니다.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A가 7분의 10. 그럼 얘 P의 좌표 나왔고, 우리한테 질문은 뭐다? PR의 길이. PR의 길이는 아까 뭐라고? 4에서 P의 X좌표를 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죠? 그럼 P의 좌표는 어쨌든 뭐가 나왔어? 7분의 20. 아, 지저분해. 마이너스 7분의 30. 더하기 6이니까 42. 10이네? 양수 10이네? 7분의 12. 끝. 됐나요? 그럼 답은 뭐야? 4에서 이거 빼면 되니까 7분의 8이겠네. 알았지? 15. 답은 15겠네. 15. 15 맞냐? 15. 오케이. 끝. 여기까지.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자, 원방 합시다. 원방. 뭐? 왜? 누가? 야, 너 정답이다. 정답과 해석가 적어온 것 같은데? 아니야? 까비. 자, 가자. 자, 가자. 원방. 얘들아,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다들 알죠? 결국 한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 그 자취를 정리해 놓은 게 원방이다. 맞지? 도둑이다. 자, 간다잉. 그래서 원방은 뭐예요? 일단은 중심의 좌표가 주어집니다. A, B. 벤지름의 길이가 주어집니다. R. 그때 원방은 뭐예요? X-A의 제곱에 플러스 Y-B의 제곱이 R이다. R 제곱이다. 자,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맞죠? 자, 그러고 나서 원방에서 제일 처음에 튀어나오는 거. 5만 개 튀어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중심의 좌표 반지름 주고 나서 방정식 번지기계 점과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주고 나서 뭐 구하라고 하는 거 또 뭐 있어? 조건이 딱 점 2개만 주어져도 원방이 하나 결정되는 거 있지. 자, 예를 들어 어떤 거? 얘들아, 너희 2차 함수 생각해봐. 2차 함수는 미수가 몇 개야? 천주야. 3개죠. 그죠? 2차 함수는 미지수가 3개죠. A, B, C. 신기하죠? 아, 닥쳐. 그래서 뭐가 주어져야? 점 3개가 주어져야 2차 함수는 하나 결정이야. 근데 진짜 항상 2차 함수는 점 3개가 주어졌을까? 아닐걸? 뭐?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지면은 다른 한 점만 주어져도 구할 수 있었잖아. 그지? 그렇다는 것처럼 원망도 독특한 점들이 주어지면은 뭐 할 수 있어요? 점 2개만 가지고도 원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떤 점? 뭐 중심도 마찬가지지만 지름의 양끝점. 중점을 가지고 너희들이 중심 찾아버릴 수 있거든. 그럼 중심이 나와버렸다는 얘기는 미수 2개가 해결됐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뭐 해주면 돼? 그 지름의 양끝점이라고 하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절반 해주면 반지름 나올 거 아니야. 그렇게 원망 잡는 게 또 있지. 그거 말고 뭐 있어? 점 3개가 주어진 거. 근데 우리 방학 때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 모르겠다. 점 3개가 주어졌을 때의 원방을 구하는 방법은 뭐다? 일반형 문제기는 해. 그래서 이걸 전개해주면 막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대문자 ax 더하기 대문자 by 더하기 대문자 c는 0. 여기다가 점이 잡혀 3개 통통 대입하는 문제들이 있었잖아. 맞지? 근데 항상 그렇게 풀었을까? 아닐걸? 세 점 중에서 원점이 있으면 일반형으로 풀었어. 세 점이 전부 다 막 다 2,3, 뭐 4, 마이너스 6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어떻게 풀었어? 이렇게 대입을 하지 않고 외심의 중심, 외접원의 중심을 구해서 외접원을 구하라고 하는 방식으로 풀었잖아. 오케이? 그런 풀이가 하나가 더 있었다. 자, 그 문제 하나 얘기 좀 하고 갑시다. 다시 한번 뭐라고? 점들이 주어졌을 때 원의 방정식 구하기 이거 3번. 이거 대입하는 문제 아니야? 대입하는 문제 맞습니다. 박시열 씨. 왜요? B가 원점이잖아. 오케이? B가 원점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대입하면 돼. 0,0B를 먼저 대입해주면 C는 빵 찾고 시작하거든. 그럼 나머지 A, B 남았으니까 1,1, 3,1을 대입하면 된다고. 알았죠? 그런데 항상 이런 문제만 주어지냐? 그게 아니라고 했었지. 어딨니? 이건 좌표축에 접하는 건데 이거 앞에 있을 텐데. 몰라. 아무거나 막 주자 그냥. 뭐 할까?
아무거나 너무 막 주면은 너무 지저분할 것 같지. 그지? 그래요. 그래요. 너희들이 풀어봐. 나는 힌트 다 줬다. 자, A 4,6, B 마이너스 2,4, C 6,0을 지나는 원방. 찾기, 이기. 자, 방금 내가 말했죠. 이거 뭐 어떻게 푼다? 학생의 입장에서 풀어보자. 자,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은 일단 큰 틀 두 가지에 대해서 뭐 원점을 지나냐 안 지나냐부터 일단 100%안 지난다. 그치? 자, 다시 말하지만 위에 띄워놓은 문제처럼 원점을 지난다면은 뭐 한다? 일반형의 대입이 제일 빨라. 그래서 이 문제는 일반형의 대입은 일단 최후 순위로 밀어놔야 돼. 그거 말고 다른 풀이가 떠올라야 되는데 그 풀이가 바로 뭐다? 외심을 이용하는 거거든. 결국은 세 점을 지나는 원만 구해주세요 라는 말은 이 삼각형 외접원의 중심이란 외접원이란 말이야. 그러면 외심 중에서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있지 않니? 직각삼각형. 그래서 일단은 너희들이 기울기를 찾아봤었어야 돼. 그게 이제 내가 말한 학생의 입장에서란 얘기야. 이거 기울기 찾아봐 얼마예요? 6분의 2, 3분의 1이잖아. 얘 기울기 찾아봐. 실패할 거다. 얘 기울기 찾아봐. 뭐 나와? 2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얘? 마이너스 3 나옵니다. 수직이야. 그래서 이거는 A가 여기 있으면은 B, C의 중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다를 찾으면 제일 땡큐. 알았음? 그래서 첫 번째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은 뭐 보자마자 나온 거지만 사실 일반형을 쓸까 외접원을 구할까. 오케이? 두 가지 질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쉬운 거 누구? 수직이 아니라 직각삼각형은 아닐까라는 거를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된다. 이게 제일 쉬우니까. 그래서 맞으니까 지금 여기로 온 거지. 만약에 아니었다면 너희들이 한 게 맞아. 이 원의 내가 찾고자 하는 원의 중심을 A, B로 잡아서 PA는 PB는 PC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둘의 중점이 뭐예요? 2,2죠? 바로 나왔어, 원의 중심. 그리고 C가 제일 쉽지. 사이의 거리 얼마예요? 루트 20. 끝!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20. 알았음?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고 이게 제일 쉬운 거고 다시 만약 직각삼각형이 아니다. 그러면 일반 삼각형이라고 할까? 좀 이상한데. 어쨌든 일반적인 삼각형이다. 직각이 아니다. 정확하게는 직각이 아니다. 그럼 뭐다? 수직이 없다. 그럼 뭐 한다? 에이씨. 중심의 좌표를 P라고 하자. 뭐? A, B라고 하자. 그래서 우리는 뭐 쓴다? PA는 PB는 PC. 외심을 구하러 가는 거지. 알았죠? 그래서 3분의 길이니까 제곱으로 비교하면 되겠지. 그래서 연립하시면 됩니다. 알았니? 이게 두 번째로 쉬운 풀이. 제일 지저분한 게 일반형에 대입하는 거. 그래서 일반형은 다시 한번 뭘 지날 때? 원점을 지날 때. 자, 요렇게 써놓으면 이 문제의 유형을 다 설명한 것 같아요. 알았죠? 3번 문제 유형들. 딱 설명 끝. 알았지? 자, 정리학교인 사람들 정리하시고 다 되면은 다음 내용 넘어가자. 자, 쉬었다 할까? 쉬었다 하자. 자, 이번에는 어떤 원? 좌표축에 접하는 원으로 가보자. 자, 기억나죠? 네. 자, 좌표축에 접하는 원. 제일 먼저 어느 축에 접해봅시다. X축에 접해봅시다. 자, 여러분, X축에 접하면 어떻게 한다? 중심의 좌표를 우리가 A, B로 잡았다. 또는 뭐 잡혀 있었다. 또는 잡을 수 있는 또 다른 재료를 주면은 반지름을 구할 때 어떻게 한다? Y 좌표를 가지고 B 제곱을 만든다. 맞죠? 됐죠? 두 번째. Y축에 접하면은 어때요? 반대가 되겠죠, 당연히. 중심의 좌표가 내가 미지수를 A, B로 잡았든 문제가 A, B로 줬든 또는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재료를 준다면 그걸 이용해서 어쨌든 뭐 한다?
중심의 좌표 A를 가지고 뭐예요? 제곱하면 됩니다. A가 양수든 음수든 그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맞죠? 어차피 제곱할 거라서. 뭔 말할? 자, 그런데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문제가 있을 거야.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제일 먼저 뭐부터 판단하라 그랬다? 그 원의 중심이 또는 원이 몇 사분면에 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주세요 라고 했었어요. 맞나요? 왜? 중심의 좌표가 1사분면이나 3사분면에 존재할 때랑 2사분면 또는 4사분면에 존재할 때가 좀 다르다고 했었거든.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번 어디 1사분면에 있다 또는 3사분면에 있다. 중심의 좌표를 몇 콤마 몇으로 잡는다? A, A로 잡는다. 맞죠? 여기도 마찬가지 A, A 또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어쨌든 X, Y 좌표를 어떻게 잡아준다? 똑같이 잡아준다. 그게 포인트지. 맞나요? 두 번째, 만약에 2사분면에 접하거나 또는 4사분면에 접한다면 중심의 좌표를 뭐로 잡는다? A, 마이너스 A든 마이너스 A, A든 어쨌든 X, Y 좌표를 부호를 반대로 잡아준다는 게 포인트. 알았음? 그래서 X-A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A의 제곱은 뭐다? A제곱을 잡는다. 어쨌든 어디가 포인트라고 얘들아? 중심의 좌표를 부호를 같게 하냐 다르게 하냐. 그게 포인트. 알았음? 알았음? 응.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어디로 넘어간다? 이게 아닌데. 그러고 나면 이제 어디로 간다? 여기 뭐 있냐? 원과 직선의 관계? 이거 아닌데? 원위의 점과 이거 아닌데? 이거 말고. 아, 저게 먼저 나오는구나. 이거 왜 없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없지, 왜? 아, 따로 있어? 원과 직선이? 아, 오케이, 오케이. 두 단원을 한 방에 갑니다. 오늘은 그러면, 내일 숙제는 그러면 세 단원이 되겠군요. 예? 아, 너무 신나요. 그죠? 자, 그럼 이거 따라가자, 일단은. 순서 들어가자. 자, 그럼 뭐다? 이번에는 두 기억남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 자, 요 부분에서 할 얘기가 좀 많아졌다. 방학 때보다. 자, 간다. 방학 때도 똑같이 했습니다. 두 도형이 만약에 뭐로 주어진다면 f, x, y는 0, g, x, y는 0. 이게 무슨 표현이야? 그냥 두 도형을 다 뭐였다? 일반형으로 표현했습니다에 대한 표현이다. 맞지? 자, 어쨌든 그러면 새로운 두 교점을 지나는, 아니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 어떻게 한다? 한 도형의 방정식은 그냥 써주고 다른 도형의 방정식을 더합니다. 맞나요? 그런데 둘 중 한 놈에다가 뭐 붙여? K를 반드시 곱하라 그랬고 둘 중 한 놈에만. 그래서 더하면 는 0이다. 잡으면 새로운 도형이 만들어지는 거다. 맞지? 근데 여기서 이제 뭐 해봐? 이 두 도형이 어떤 도형이었다? 만약에 직선이었고 직선이었다. 그러면 지난 단어에서 배웠던 뭐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 알았음? 근데 이번엔 뭐다? 둘 다 원인 거야. 원. 자, 그럼 원과 원일 때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게 하나 있다. 그치? 뭘 고민을 해야 돼? 그 K가 뭐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럼 뭐가 만들어진다? 이 원도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 원도 X제곱 더하기 Y제곱. 근데 빼버렸네? 이 창들이 다 사라지면서 뭐만 남는다? 1창만. 그래서 직선이 되는 거고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은 원이 되는 거지 무조건. 맞죠? 그래서 요 유형이 좀 어떤 교재들은 눌러요. 녹화 안 한 줄. 어떤 도형들, 어떤 교재들은 두 유형을 따로따로 뜯어 넣죠.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하면서 맞지? 자, 그때 이 직선의 이름이 뭐였다 우리? 공통현의 방정식이라 불렀다. 맞나요? 응. 자, 그때 여기서 이 공통현 문제에 대해서 설명할 게 좀 있었지. 기억나나? 자, 공통현 문제는 그냥 대놓고 두 원의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줄까? 아니죠. 얘는 그렇게 줘.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뭐 3,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도 줍니다. 맞죠? 근데 이 문제는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는 느낌보다는 좀 다른 식으로 많이 할 거야. 그지? 그래서 공통현으로 해석이 되는 문제들을 내가 한 두 가지 정도 설명했었지. 기억나나? 자,
제일 대표적인 거 뭐였다? 두 번째 거로 가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누구 중? 원 중에서 넓이가, 둘레가, 반지름이 가장 작은 원, 그냥 최소인 원으로 갈게. 가장 작은 원. 알았죠? 문제는 공통현 문제라고 했었어. 원처럼 보이지만 원이 아니라 공통현 문제라고 했었어. 기억나요? 뭐? 한 원이 있었어. 다른 원에 있었어.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구하려면 구할 수 있는 상태예요. 어쨌든 이런 점들이 있는데 두 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가장 작은 원을 찾아보라. 그럼 뭐 하면 돼? 이 현을 내가 구하고자 하는 원도 같이 공통현으로 가지면 되거든. 그러면은 저걸 공통현으로 가지는 현으로 가지는 원 중에서 제일 작은 원은 뭐다? 그 원의 입장에서 제일 큰 현, 즉 지름이 되는 원을 찾아버리면 되는 거지. 알았죠? 오케이? 그런 문제. 그래서 공통현이 지름이 되는 원,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 또 하나 더 있어. 뭐 있게? 한 원, 다른 원을 뭐 할 때? 둘레를 이등분할 때. 그런 원이 있다면은 뭐 한다? 그거는 공통현 문제입니다. 왜일까? 자, 간다. 한 원이 있어. 다른 원을 그릴 건데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놈의 둘레를 이등분하래. 얘들아, 둘레를 이등분하면 뭐야? 반 툭 자르면 되지. 지름이 존재한다면 지름대로 툭 자르면 되지. 근데 그걸 자르는 놈이 뭐다? 원인 거야. 그래서 뭐 여기를 툭 자르고 여기를 툭 자르면 되는 거야. 이등분 아닌데요? 넓이는 이등분이 아니지. 그지만 둘레는 이등분이 맞잖아. 그래서 뭐다? 공통현이 이등분 되는 원의 중심을 지나가주면 돼.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그래서 유형 설명 하나 더 들어간다. 아마 내가 방학 때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난다 해가지고 하나밖에 설명 안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 하나 더 있습니다. 알았죠? 한 원이 다른 원의 둘레를 이등분한다면 그 문제도 공통현 문제다. 이거 두 개 꼭 기억해놔. 알았지? 엽. 예. 그러면 이제 하나 남았지. 자취밖에 안 남았지, 자취. 오케이. 자, 자취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저거 하나만 설명하고 가자. 이거는 원과 직선에서도 같이 나올 거라서 미리 한 방에 설명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거랑 중등기하의 내용 딱 얘기하고 자취로 넘어가자. 그 다음에 원과 직선 가면 끝. 자, 뭐 남았냐면 원과의 정확하게 원 위의 점이다. 거리의 최대 최소. 원 위의 점과의 거리의 최대 최소. 이 문제인데 그냥 원과의 거리라고 할게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이 있고 원과 만나지 않는 원 위를 지나지 않는 또 다른 점, 원 바깥에 있는 한 점이 있어. P, A로 하자. 그때 원 위에 있는 점을 P라고 했을 때 P까지의 거리의 가장 짧은 거리와 가장 긴 길이를 찾아주세요. 그럼 뭐다? 이런 길이의 가장 짧은 거, 가장 긴 거 찾아주면 돼. P가 어떻게 놓이냐에 따라 계속 달라지잖아. 그치? 자, 그걸 어떻게 하면 된다? 무조건? 있잖아? 무조건? 그렇지.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그려주면서 여기가 P고 여기가 P고 그때 값이 최소값이고 최대값이고 방법은 그래서 뭐다? P의 좌표를 찾는 게 방법이 아니라 뭘 찾아줘? 요 점, 뭐? 원의 중심이죠. 중심으로부터 이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해서 최대, 반지름을 빼서 최소라고 기억을 하면 되지. 맞지? 두 번째, 누구도 마찬가지. 이거는 직방에서 나올 거야. 직방이래. 요 4단어, 원과 직선 단어에서 나올 거야. 오, 너무 크다. 자, 찌그러졌다. 자, 원과 만나지 않는 직선이 하나 있어요. 그때 원 위의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뭐? 예를 들어서 P가 여기 놓여 있으면 이런 거리. P가 예를 들어서 여기 놓여 있으면 이런 거리. 이런 거리들이 가장 짧은 거, 가장 긴 거. 그래도 뭐다? 중심에서 보조선을 그어서 수직이 되도록 쫙 그어주는 거지. 맞지?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는 어디? 여기가 P고 여기가 P일 때. 그때 각각 최대값, 최소값이다. 라는 거를 그림으로 판단한 다음에 실제로 답은 뭐다?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P를 찾는 게 아니라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P를 찾는 게 아니라 뭘 찾아? 중심에서부터 그 직선까지의 거리를 찾은 다음에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 반지름을 빼면 최소. 똑같죠? 전부 다 중심과 관련된 거다. 알았지? 이거는 원과 직선에서 나오고 이거는 지금 나온 거야, 사실. 어디? 유형 4번인 것 같은데?
4번. 알았음? 알았음? 그러면은 이제 아까 내가 말했던 중등기하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했는데 요거는 뭐 참고 사항 정도. 하나는 현의 길이고요. 하나는 접선의 길이입니다. 기억나죠? 원방 오늘 싹 다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현의 길이는 뭐다? 말 그대로 이런 거. 자, 이거 현의 길이 어떻게 구해? 찬찬? 어떻게 구해? 어떻게 해가지고 같은데 어떻게 해가지고 으흠 으흠 이만큼이 뭔데 이만큼이 이게 뭔데 이게 그래 자 중등기에서 뭐 나와 원의 중심에서 현을 향해 수선을 그으면 이등분이 된다. 아 맞지? 또는 현의 길이의 중점을 향해 그으면은 뭐 된다? 수직으로 만난다. 어쨌든 수직 이등분선 긋는 거지, 맞지? 그리고 피타고라스 R 얘는 D 무슨 D? 뭔 D? 어떤 거리? 그렇지. 현이라는 직선의 방정식까지의 거리,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사용해서 구하는 거고 피타고라스 써주면 이거 2배 하면 되는 거죠. 맞죠? 다음 접선의 길이는 뭐였는지 기억나? 일단 원에서 접선을 어떻게 그어? 2개를 그어? 원 밖의 점이 주어져 있을 때 뭐해? 원 밖의 점에서 원을 향해 긋는 거지. 물론 2개 그을 수 있습니다. 근데 2개는 똑같다는 거는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원 밖의 점에서 긋는 접선을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원 밖에 있는 점에서 그은 접선에 대해서 뭐 해줘? 요거 보조선 그어주고 요거 연결을 해주면은 여기는 D, 여기는 R. 요 D는 무슨 D?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번에는. 알았죠? 원의 중심이라는 점과 저 거리를 찾고자 하는 점. 그때 누구? 얘. 요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접선의 길이라고 부른다. 요거는 명칭 자체가 안 익숙할 거야. 그래서 요거는 명칭 자체를 그림과 함께 기억해 두세요. 알았죠? 물론 접선의 길이라는 명칭을 학교 시험에서 잘 쓰지는 않을 수도 있어. 그냥 원밖의 점 A에서 원을 향해 접선을 그었을 때 접점을 T라 하자. 그때 AT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도 할 겁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접선의 길이라는 명칭 봐두라고. 알았지? 자,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에서 나온 건 자취 빼고는 끝난 거야. 어때요? 정말 쉽죠? 예. 자, 그럼 자취를 먼저 일단 할게요. 알았죠? 자, 지워도 되나? 취하지 않았어요. 아폴로니스 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전에 했냐? 내심 외심 하면서? 아폴로니스 원 우리만 했냐? 우리만 안 한 걸로 기억하는데 나. 방학 때만 하고 지난 시간에 하지는 않았을 거야. 그냥 자취 얘기를 했지. 찍어라. V를 해달라고. 싫어요. 나이스. 어? 어? 어씨 녹화 켜놨어. 자 가자. 현의 길이에서 예. 반지를 C라 C 쓰신 거예요? 예. C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D 위에 이거? 네. 이게 C로 보여? C는 반대겠나? 아니 잠깐만. 이게 무슨 대화지? C는 반대구나. 이게 무슨 대화지? 아니 심지어 C도 같은 방향이 맞아 심지어. 무슨 소리일까 이건? C의 생김새를 잘 몰랐나? 그래 잠시만 해야 될 것 같다. 이게 무슨 대화지? 비켜달라고? 있던 시절. 녹아내렸지 더워서. 자 가자. 힘들어. 어디까지 했니? 자취. 키위새? 아이 잠깐만. 정년들 다 이상했어. 짤다 치고 몸인 고기라고 하는 것 같아. 키위는 진짜 그 짤도 있으니까 그 합성 사진도 있거든. 합성한 사진도 있거든. 그림 말고.
대박이었는데. 믿는 게 더 웃겨. 그 옛날에 그 얘기도 하지 않았냐? 내가 그 수업 중에 나는 뭐 먹는 거 아무 말 안 하잖아. 그래가지고 수업 중에 뭐 너무 배고프거나 하면은 애들한테 양해좀만 구하고 먹어도 돼. 뭐 보통 애들이 다 친해졌을 때 우리 반처럼. 그때 이제 뭐 좀 먹어도 돼 하고 쉬는 시간 보통 내가 10분 아니 15분 정도 주잖아. 그때도 똑같았거든. 15분 동안 애가 이제 먹겠다고 편의점에서 라면에 물을 받아왔는데 쉬는 시간이 끝난 거야. 그래서 애가 선생님 라면 좀 들고 가서 먹어도 돼요? 알겠다 했는데 자 이제 수업 시작하다는 그게 키위새야. 그 학생이 키위새야. 아 겁나 웃기네. 내가 요즘도 하는 말이 강의실에서 고기 굽는 것만 아니면 먹어도 된다 얘기 하거든. 그때 또 막 애들이 라면을 그렇게 먹을 줄 몰랐지. 와. 막 이러는데 막 그때부터 라면은 금지. 맞아. 아무튼 자취. 그래서 어쨌든 자취의 방정식은 크게 몇 가지 유형이 있었다, 세 가지 유형이 있었다, 또는 두 가지 유형이 있고 하나는 플러스 알파 개념. 맞죠? 하나는 뭐 조건식, 다른 하나는 어떤 거? 움직이는 점. 근데 요즘은 이 움직이는 점 유형이 좀 비주류가 되어버렸다고 했고, 그러면서 살아난 게 직관, 그림으로 접근을 하는, 그림으로 해석을 해서 접근을 하는 그런 녀석들이 좀 늘어났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이걸 하려는 건 아니고, 이거는 조만간 이제 문제를 만날 거고, 요 조건식 유형 안에 또 세 가지로 나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본형, 이거는 자취의 기본형이라고 했고, 하나는 전에 했었던 거, 뭐 가계 이등분선, 그냥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해봐.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다? 여기 나자. 아폴로니우스의 원. 자, 근데 아폴로니우스의 원도 결국은 조건식 유형이라서 기본형처럼 풀 수는 있습니다. 기본형이 뭐였어? 뭐뭐뭐뭐뭐를 만족하는 어떤 점이 있어. 그때 그 점이 그리는 도형을 찾아봐. 또는 그 점의 자취를 찾아봐. 라고 하면은 자취를 그리는 점을 뭐로 잡아? x, y로 항상 잡으라고 했고, 만족하는 식을 그냥 뭐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지금은 p라는 거에 대해서 나와 있을 거니까 x, y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그게 답입니다 라고 했었지. 맞죠? 자, 그런데 가계이등분선은 뭐가 달랐었다? 기억나나? 실제 문제에는 자취란 말이 그 어디를 살펴봐도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을 구하시오가 나거든. 자취란 말이 없었잖아. 근데 문제는 자취란 말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자? 실제 풀 때는 자취로 풀자. 자, 그래서 요거는 정리하는 김에 마지막 정리니까 요번엔 좀 풀어서 써보자. 그래서 실제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 방금 말한 것처럼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을 구하시오. 직선 구하시오까지만 나오는 게 문제라고.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한다? 실제는 어떻게 푼다? 기억나? 두 직선으로부터 그렇지? 의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라고 푸는 거지. 맞죠? 요게 좀 다른 거라 그랬어. 글씨 잘 보이나? 지금 파란색이 잘 안 보이지? 자, 두 번째. 근데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뭐예요? 전혀 반대죠. 문제는 누가 봐도 그냥 자취요. 하지만 실제 풀이는 자취를 안 쓰려고 하는 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풀 건데요는 밑에 써줄게. 자,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는 이거는 더 중요한 거니까 위에 거보다. 아폴로니우스는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 등장한다? 항상 좀 이따 나올 거다. 두 점이 먼저 주어져. A, B 하면서 로부터의 거리의 B가 몇 대 몇? M 대 N. 그런 점의 자취 또는 점이 그리는 도형 또는 점이 어쩌고저쩌고 위를 움직인다라고 하고 있을 거야. 그걸 그냥 다 자취라고 퉁칠게요.
자, 어쨌든 뭐다? 식으로 주어진다면은 만약에 이 P가 이 점이 P라고 주어져 있다면 AP 대 BP는 M 대 N이라고도 줄 거고요. 아무튼 알겠죠? 그렇게 나오는 게 딱 보자마자 이제 우리는 아 이거 아플레스 원이네 알아야 되고 그걸 실제로 풀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뭐 하자? 선분 AB를 너 M 대 N으로 뭐?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이 등장해요. 그래서 요즘은 이게 비주류가 됐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할게. 어쨌든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이 있을 때 그 두 점을 뭐 한다? 지름의 양끝점으로 합니다. 그런 원이에요. 로 푼다고 했지. 그래서 내분점 바로 찾고 외분점 바로 찾아서 중점 찾아서 중심으로 쓰고 반지름 구하면 끝. 이거였단 말이야. 알았지? 근데 왜 이렇게 풀었는지를 생각해보자. 일단 원방을 구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그렇게 오래 걸린 건 아니야. 그지? 그냥 어쨌든 좀 오래 걸리기는 할 텐데, 느리기는 할 텐데, 어쨌든 구한단 말이야. 근데 왜 이걸 빨리 구하려고 해? 한 문제당 보통 2, 3분 안 넘기려고 하잖아. 맞지? 막 4분, 5분씩 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것도 심화 문제도 아니고, 쉬운 문제들을. 그지? 그 시간들을 모아서 심화 문제, 객관식 마지막 문제, 주관식 마지막 문제 풀러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는 한 문제라도 1분이라도 좀 단축을 시켜야 되거든. 그래서 하게 되는 게 이건데. 그래서 그냥 원방을 구하시오가 목적이었다면 아마 그 문제는 서술형이었을 겁니다. 이거 쓰면 안 돼요. 그 시절에도 이렇게 안 풀었어.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니까 자취로 푸는 게 기본이란 말이야. 근데 객관식 문제를 또는 단답형 문제를 뭘 많이 물어보니까 응용형 문제로서, 활용형 문제로서 삼각형 PAB의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보거든. 또는 각 PAB에 대해서 최대값을 뭐라고 할 때, 세타라고 할 때 그때 탄젠트 세타를 구하시오, 사인 세타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보통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할 거기 때문에 보통 뭐 한다? 빨리 풀려고 하는 게 요게 등장하게 된 거야. 자, 근데 옛날에는 너네 교육과정 말고 지금 현재 2, 3학년들이 1학년 때의 교육과정에서는 외분을 배웠습니다. 학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쳐 줬었어요. 근데 요즘은 외분 자체가 사라졌지. 그러면 내가 현재 너희들한테도 그렇고 어쨌든 드는 의문은 학교에서 과연 이걸 수업을 할까? 외분을 할까? 그럼 외분을 한다면은 얘를 설명을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안 하는 학교는 절대로 아폴로스원을 어떻게 처리할까? 난 좀 그게 의문이기는 해. 일단은 이렇게 설명하는데 외분을 안 배웠으니까 우리가 외분 나오면 어때? 보통 요걸 가지고 외분을 이쪽으로 갔다가 오는 거에서 여기 구하러 가잖아. 근데 이 점이 주어져 있고 초록색 점을 내분점으로 거꾸로 해석을 해서 푸는 풀이가 하나 있지. 그걸 이용해서 이걸 할까? 난 이게 의문이 드는 거야. 왜? 그렇게 역으로 돌아갈 거면 이거 오래 걸리거든. 굳이 이걸 할 이유가 없어. 그럼 차라리 그냥 자체를 구하고 말지. 그래서 이걸 안 한다면은 아예 객관식에서도 과연 이걸 물어보는 게 맞을까? 이게 이제 내가 드는 의문인 거야. 학교에서도 이걸 물어본 이유는 빨리 구하라는 목적으로 보통 구하는데 이거를 물어볼 건데 외분을 안 써서 이걸 푼다면 굳이 물어보려나? 나도 이건 좀 의문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는 왠지 너희 교육과정에서는 이게 잘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내 추측이긴 한데 뭐 어쨌든 우리는 외분 배웠고 나는 설명하니까 쓸 겁니다. 나는. 알았죠? 문제집에서는 쓸 거거든. 외분 설명한단 말이야, 문제집은. 아무튼 알겠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아폴로스 원의 방정식 끝난 거야. 이제 남은 건 뭐다? 원과 직선. 요거는 내일 할 거고. 내일 원과 직선 하고 이동하면 끝납니다. 이동은 설명할 게 없어서. 어쨌든 그러면 끝. 자, 그래서 이제 아폴로스 원의 문제의 생김새를 한번 보러 가자. 어딨냐? 30번, 32번? 몇 개 정도 있나? 내가 원하는 게. 여기 있네. 30번. 이거 딱 봐도 아폴로스 원인 거 알아야 된다고. A가 있고 B가 있는데 AP, BP가 2대1을 만족하는 점P가 나타내는 도형을 구하시오. 요 뒤에 그 1등급 문제인가 최외는 고난도 문제인가 거기 보면 아마 얘네들 물어볼 겁니다. 둘 중 하나 정도는. 알았죠? 그거는 그때 보도록 하고 어쨌든 우리는 뭐 하면 된다 얘들아? A, B를 뭐 하는 2대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 하나 찾고 외분하는 점의 좌표 하나 찾아서 그 두 개를 지름의 양끝점을 하는 원 쓰면 되겠다, 그치? 자, 그 풀이 써가지고 한번 지금 풀어보실래요? 그리고 요거 풀고 나서는 뭐 하냐면은
그래 32번 풀어봐. 자 근데 요번에는 31번도 별표는 치셈. 알았지? 자 30번 31번 32번 둘 셋 다 별표는 치세요. 셋 다 중요하다. 근데 내가 체크 표시한 30번 32번 이 두 개 푸는 겁니다. 지금 푸는 거는. 알았죠? 기기. 가자. 자 풀자. 30번 간다.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라고? 2대1 내분점 외분점. 자 여기서 그러면 하나 더 얘기를 좀 할까? 내분점 외분점 나는 공식 잘 안 쓰죠. 기억나죠? 이 맞죠? 여기가 2, 마이너스 4야. 여기가 5, 2야. 얘들아, 자, 2대1 내분점 어디? 여기거든. 그러면 A에서 B로 갈 때 X좌표가 3만큼 증가했다. 총 3칸을 가면서 3만큼 증가해서 한 칸당 1씩 증가하네. 그럼 여기는 뭐다? 2 증가. 그래서 몇 콤마? 4 콤마. Y좌표 가자. 6 증가했어요. 한 칸당 2씩 증가. 얘는 얼마? 4 콤마 0. 그 다음에 2대1 외분점도 마찬가지야. 저쪽 갔다가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여기가 외분점이거든. 어때? X좌표 3 증가했으면 3 더 증가 8. Y좌표 6 증가했으면 6 더 증가 8. 그러면 끝났고 요 두 개를 뭐 한다? 지름의 양 끝점을 하는 원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중심의 센터 좌표는 얼마? 6, 4. 그럼 답은 얘는 얼마예요? 루트 2, 루트 2 이렇게 되겠네. 됐음? 그럼 답은 x-6의 제곱 플러스 y-4의 제곱은 8 하면 끝나는 거지. 알았음? 이런 데서 훨씬 빨리 구해지는 거지. 알았습니까? 뭐 계산이 좀 이상하니? 아, y좌표 길이가 틀렸네? 4, 16, 20, 2루트 5네? 의은 20이겠네? 됐냐 그럼? 네, 됐죠? 됐죠? 예, 이렇게 찾는 겁니다. 어때요? 정말 쉽죠? 자, 32번 가자. 이번엔 뭐예요? AB가 주어져 있는데 APBP가 90도가 된다. 자, 어때? 얘들아, 여기 A가 있어. 여기 B가 있어. AP와 BP가 90도가 된다?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야. 그지? 이런 점 P는 어디 있겠어요? 여기도 있겠죠. 여기도 있겠죠. 자, 보이냐? P가 뺑글뺑글 도는 거 보이냐?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석이 된다? P, 어떻게 된다? 원이 그려진다. 어떤 원?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저 90도가 왜 90도였던 거야? 지름에 대한 원주가 90도, 원주가 90도, 원주가 90도 돼. 그래서 A, B가 지름인 원이에요. 끝. 그럼 얘가 지금 1, 마이너스 4고요. 얘가 5, 8입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중심의 좌표는 3, 2가 되겠죠. 벤지름의 길이는 얼마예요? 4, 36, 40, 루트 40. 그래서 답은 원방이냐? x-3의 제곱, y-2의 제곱는 40. 뭐 이렇게 되겠지. 알았나요? 자, 이번에 뭐로 풀었어? 자취로 풀었어? 아니죠? 뭐로 풀었어? 직관. 자취로 풀려면 어떻게 하면 돼? P의 좌표를 x, y로 잡아서 수직이니까 AP의 기울기와 BP의 기울기가 곱이다. 아이고 뭐래.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맞죠? 그걸 식을 정리하면 원방 나올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음? 어쨌든 끝. 여기까지.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아셈 하이하이 기준으로 원의 방정식 쪽만 했고 다음 시간 내일은 원과 직선 단원과 도형의 이동 단원을 같이 할 겁니다. 왜냐면 이동은 사실 개념 설명만 하면 사실 적어. 할 얘기는 되게 많다 그랬지. 할 얘기는 되게 많은데 할 얘기는다. 문제 유형 설명은 되게 많은데 개념 설명은 얼마 없는 게 이동 단원이라서. 그래서 내일은 아마 원과 직선에서 나오는 접선,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2개 하고 나면은 이동 설명하면 끝나요. 그러면은 내일은 아마 조금 문제 푸는 날이 많아질 거고 다시 말하지만 내일 나가는 숙제는 하이하이의 기준으로 3단원이 나갈 거고요. 그 다음 주에 나가는 게 이제 내가 말했던 그 프린트가 나갈 건데 한 230문제 정도 되는데 좀 자르고 해서 수업 중에도 많이 다뤄보고 좀 한 방에 그냥 그 프린트 끝내는 걸로 갈까 좀 고민 중이긴 해요. 몇 문제를 내가 잘라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정 안 되겠다 싶으면 2주로 끊어도 되고 아무튼 알겠지? 어차피 너희들의 이번 시험의 핵심은 어디일 거거든? 집합? 아니요.
명제 쪽에 있는 절대부등식 아니면은 전부 다 도형일 거다. 알았지? 그래서 키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는데 너네 근데 시험 범위가 명제까지 가는 사람이 있었나? 쉣. 에헤? 저희가 너희는 또 돌방만? 너희는 이동을 안 하고 명제까지? 환장한다 진짜. 뭐 어떻게 수업하라는 거냐? 너네는 뭐 다 왜? 저희 근데 내 생각에는 명제까지 나가는 게 맞아. 왜냐면은 절대부등식은 안 하더라도 명제까지 나가는 게 맞아. 왜냐면 함수회계가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도형만 해가지고 기말 때 어쩌자는 건지는 내가 모르겠네. 너네 학교가 좀 이상한 것 같다. 다 나가는 명제까지 다 나가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내일 봅시다. 잘 가요.